순수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끌어낸 기기분석. 기기분석은 이제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 공학, 제조설비, 환경 등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없어선 안 될 요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12가지 분석기기의 원리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물은 탄소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로서 분자량이 비교적 작고 여러 가지 작용기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기물 분석에 사용하는 분석 장비 중에 대표적인 것은 NMR, MES, IR, GC, LC, EA 등이 있습니다. 핵자기 공명 분광기를 줄임말인 NMR은 원자핵의 자기적 특성을 이용해 화합물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원자핵은 작은 자석과도 같아서 강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자기장 방향으로 스핀이 정렬됩니다. 여기에 전자기파를 주사하면 핵은 에너지를 흡수해 들뜬 상태가 되는데 이 현상을 핵자기 공명이라고 합니다. 들뜬 원자핵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복사선을 방출하는데 NMR은 복사선을 검출하여 화합물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번엔 시료의 특성을 이미 알고 있는 감기약을 이용해 분석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료를 NMR 튜브에 주입하고 중수소가 포함된 다이메칠 설프 옥사이드 용액을 넣은 후 캡을 닫고 흔들어 녹입니다. 부유물과 침전물이 생길 경우엔 따로 걸러내서 맑은 용액을 얻어냅니다. 이제 캡을 닫고 밀봉을 한 후 이름 표시를 합니다. 시료 튜브는 NMR에 투입하기 전 튜브의 표면을 깨끗이 닦아내고 스피너에 끼운 후 깊이 측정기에 넣어 투입 높이를 정확히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NMR 내부엔 매우 강한 자석이 있어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기 주변에는 경계선을 그려놓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땐 금속물질이나 자석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이제 분석 장비의 안전 요령을 준수하며 NMR 기기로 다가가 시료 주입구에 튜브를 투입합니다. NMR 장비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시료 주입구에 있는 시료 튜브를 NMR 본체 안으로 투입하고 컴퓨터에서 새로운 데이터 파일을 등록한 후 분석을 실시합니다. 시료 튜브가 NMR 본체에 투입되면 시료를 녹이는 데 사용한 용매를 선택하여 잠금 장치를 지정해 줍니다. 이제 NMR 본체 안에 들어간 시료에 균일한 자기장을 주기 위하여 코일의 전류량을 변화시키는 쉬밍을 실시하여 최적의 분석 조건을 만들어주고 설정한 횟수만큼 스캔을 실시한 후 그 자료로부터 나온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용매 피크의 고유한 값을 보정해주면 시료의 NMR 스펙트럼이 완성됩니다. NMR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해석할 때 조금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스펙트럼의 피크 면적은 동일 환경에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에 비례하고 탄소에 결합된 동일 환경의 수소들은 자신의 원자 수보다 한 개 더 많은 피크로 갈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수소를 포함하는 작용기들은 스펙트럼상의 특정 위치에서 피크를 나타내므로 이를 참조해 분석하면 시료에 대한 정량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실험에 활용한 시료는 2.0 ppm대의 메틸 피크, 7.0 ppm대의 방향족 벤젠링의 CH 피크, 9.1 ppm 부근의 OH 피크, 9.6 ppm대의 NH의 피크를 가지는데 이를 기준표와 대조해보면 분석에 사용한 감기약 성분의 아세트아미노펜 화합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스는 시료 분자나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여 그것이 어떤 물질인지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고진공 상태의 이온원에서 70일렉트론볼트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시료 분자에 충돌시키면 분자가 이온화됩니다. 이때 토막이온과 분자이온을 얻을 수 있으며 토막이온의 생성은 분자의 결합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시료마다 다른 토막이온을 형성합니다. 각 토막이온들은 고유의 질량대 전압비를 가지며 분석관에서 이 특성 때문에 분리되어 검출되죠.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복잡한 전처리 과정 없이 분리정제된 시료를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아주 적은 양을 취해 프로브 끝에 팁에 주입한 후 프로브를 기기에 넣고 가동하면 2, 3분 이내로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온화되어 얻은 토막이온을 질량대 전압비로 가로축에 나타내며 토막이온의 상대 강도를 세로축에 나타낸 질량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질량대 전압비가 적은 토막이온들이고 오른쪽 끝은 원래 분자에서 전자 1개만 떨어진 분자이온이죠. 이 스펙트럼을 통해 우리는 시료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편 분자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유사한 토막 패턴을 보이므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시료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스는 얻어진 시료의 스펙트럼으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찾으면 유사성이 높은 순서대로 후보 물질들을 열거해주죠. 육안으로 봐도 시료의 스펙트럼이 데이터베이스 스펙트럼과 일치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매스에서 분석하는 시료는 순수한 단일 화합물이어야 합니다. 화합물의 합성 결과를 알아내고자 할 때는 그냥 쓸 수도 있지만 혼합물을 분리해서 각각의 화합물을 알아내고자 할 때는 혼합물을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크로마토그래프 장치와 질량 분석기를 결합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 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 분석기가 사용됩니다. IR은 유기, 무기 및 고분자 등의 특정 작용기를 검출하여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는 데 이용합니다. 분자 내에 존재하는 각 작용기들은 특정 영역의 적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킵니다. 예를 들어 3300 파장대의 피크는 NH 영역의 적외선을 흡수하고 3100 파장대의 피크는 방향족 벤젠링의 CH기, 1650 파장대의 피크는 케톤기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작용기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화합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스펙트럼의 지문 영역을 갖게 되는데 시료의 IR 스펙트럼을 컴퓨터에 내장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함으로써 시료의 화학적 구조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IR 분석에선 특별한 전처리는 없지만 적외선이 통과하는 매질의 특성을 보정하기 위한 바탕선 보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액체 시료의 경우 시료를 넣지 않고 셀을 그대로 측정해 바탕선을 보정한 후 다시 액체 시료를 셀에 넣고 측정을 실시합니다. 기체 시료는 특별하게 고안된 셀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 바탕선을 보정한 후 여기에 다시 기체 시료를 주입하고 측정을 실시합니다. 고체 시료의 경우 브로마칼륨을 시료 없이 바탕선으로 보정하고 이후 시료와 브로마칼륨을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 시료 분석을 실시합니다. 시료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면 화면상의 작용기에 대한 가상의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 상태에서 스타트를 클릭하면 바탕선 검출값과 시료 검출값을 계산하여 시료에 대한 정확한 적외선 스펙트럼이 만들어지죠. 적외선 스펙트럼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보다 확인하기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피크 피킹을 실시하면 해당 피크에 대한 정확한 수치 제공도 가능합니다. 스펙트럼 상의 아래로 내려온 부분은 흡수된 적외선의 파장으로서 다양한 작용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스와 마찬가지로 IR 역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시료가 어떠한 물질인지 자동으로 비교 검색해줍니다. 검색 리스트 상의 높은 수치를 가진 것이 시료와 같은 물질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를 줄임말인 GC는 유기혼합물 등을 분리하여 각 구성 성분을 확인하고 정량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주입된 시료는 기화되어 운반기체에 의해 고정상이 채워진 분리관으로 운반됩니다. 분리관에서는 각 성분들이 고정상과의 물리화학적 작용에 의한 분배 개수에 따라 분리되는데 각 성분이 분리관을 통해 이동하는 속도는 고정상인 액체에 용해되는 정도에 따라 다르므로 시간차를 두고 분리되어 검출됩니다. GC는 시료를 주입하는 주입구, 목적 성분을 분리하는 오븐과 컬럼, 그리고 분리된 성분을 검출하는 검출기로 구성됩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된 주입구에 시료를 주입하면 순간적으로 증기화되어 운반기체에 의해 컬럼으로 이동합니다.
검출기 역시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있죠. 따라서 시료는 반드시 휘발성이 있어야 하고 열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료 성분의 분리는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컬럼의 종류와 온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목적에 맞게 컬럼을 설정해야 합니다. GC 분석에서 얻어진 결과는 GC 크로마토그램이라 하는데 시료 속의 화합물의 성분과 양을 알려줍니다. 그래프를 분석할 땐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머무름 시간은 시료 주입 시점부터 피크의 정점까지를 말하는데 이를 통해 화합물의 종류를 알 수 있죠. 피크 면적은 성분의 농도를 반영합니다. 농도가 높으면 높은 피크, 농도가 낮으면 낮은 피크를 갖게 됩니다. 실제 분석에서는 검출된 물질의 머무름 시간 및 피크 면적을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정량 분석합니다. 그러나 시료의 주입량을 완전히 동일하게 하기 어려우므로 면적 비율법이나 내부 표준법 등을 이용해 정량 분석을 수행합니다. GC가 열에 안정한 휘발성 시료를 사용하는 반면 LC, 즉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는 분자량 2000 이하의 열에 불안정하고 비휘발성 시료를 분석하는 데 사용합니다. LC는 분배, 흡착, 이온 교환, 분자 크기 차이에 의해 시료를 분리합니다. 따라서 시료의 특성과 분석 목적에 맞는 컬럼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죠. 특히 분배 크로마토그래프의 경우 시료가 이동상에 의해 정지상을 통과하면서 분배 과정을 통해 분리되는데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이동상과 고정상의 상대적인 극성에 따라 순상과 역상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동상, 즉 용매에 의해 컬럼의 고정상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상과 고정상을 서로 다른 극성을 갖도록 하는데 순상은 고정상이 극성이고 이동상이 비극성인 상태로서 비극성 성분이 먼저 분리되며 역상은 고정상이 비극성이고 이동상이 극성이어서 극성 화합물이 먼저 분리됩니다. LC는 용매, 펌프, 시료주입구, 컬럼, 검출기로 구성되며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물질의 특성에 따라 컬럼을 선택한 다음 적합한 이동상을 사용하여 시료를 분리합니다. 분리된 시료는 시료에 대한 높은 감도와 선택성을 가지며 적당한 밴드폭, 낮은 검출 한계 등을 가지는 검출기를 선택하여 분석합니다. 그중 자외선, 가시선 검출기는 특정 파장의 빛을 시료에 조사하여 흡수된 빛을 측정합니다. 흡수된 빛의 양은 용액 내의 화합물의 농도, 빛의 파장과 빛이 시료를 통과하는 거리 등과 관계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데이터 시스템에 의해서 신호의 크기가 기록되고 시간에 상관하여 크로마토그램을 얻게 됩니다. LC에서 얻어진 결과는 LC 크로마토그램이라 하며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크기는 시료 속 화합물의 성분과 농도를 반영하죠. 정선 분석에 이용되는 머무름 시간은 시료 주입 시점부터 피크의 정점까지를 말하며 정량 분석에 활용되는 피크 면적은 성분의 농도가 높으면 크게, 낮으면 작게 나타납니다. 실제 분석에서 검출된 물질의 머무름 시간 및 피크 면적을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정량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LC는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분석 장비로서 유기합성, 환경, 식품 분석, 의학 및 고분자 연구 등에 주로 활용됩니다. 분석 가능한 시료는 이동상으로 사용하는 용매에 녹으며 분자량이 2000 이하인 비휘발성 물질, 즉 이온성 화합물, 아미노산, 염료 등이며 거대 분자와 온도에 민감한 화합물의 분석, 각종 비타민류, 탄수화물류, 당류,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류, 지방성분, 색소, 제초제, 혈중 약물, 스테로이드, 금속 유기물 등의 정성 및 정량 분석에 이용됩니다. 유기, 무기 및 고분자 물질 중에 탄소, 수소, 질소, 황 및 산소의 함량을 분석하여 정확한 원소 구성을 나타내는 분자식을 구하는 작업은 연구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소 분석기의 줄임말인 EA는 어떤 특정한 화합물을 연소시킴으로써 나오는 부산물을 GC 칼럼을 이용해 분리하고 열 전도도 검출기로 그 양을 측정하여 탄소, 수소, 질소, 황 및 산소의 조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줍니다. EA는 각종 합성물질의 분석은 물론 미지물질의 분자식에 관한 정보, 기지물질의 순도 확인 등에 이용됩니다. EA 분석에선 특별한 전처리는 없지만 블랭크 시료, 표준 시료 및 미지 시료를 각각 1-2mg씩 일정한 무게를 달아 사용합니다. 즉 EA는 정확한 양의 시료를 산소 공존 하에서 연소시켜 구성 원소를 이온화한 후 촉매가 충진된 950도씨의 산화 반응기에서 산화시킵니다. 이를 다시 환원 반응기에서 조성 원소별로 분석이 용이한 상태로 전환시키고 GC 컬럼으로 분리한 후 열 전도도 검출기에서 탄소, 수소, 질소, 황의 원소양을 측정합니다. 산소의 분석은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니켈 기반의 카본이 충진된 1060도씨에서 열분해 과정을 거친 후 기타 생성 기체는 흡수 트랩으로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생성된 가스인 CO2만을 GC 컬럼으로 분리하여 열전도도 검출기를 이용해 산소의 양을 측정합니다. 원소 분석기는 미지 물질의 연소 자료로부터 퍼센트 조성비를 계산하여 화합물의 분자식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하거나 기지 물질의 순도 확인 등에 이용합니다. 원소 분석 결과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0.3%의 절대오차 범주 이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기물 분석에는 XRD, SCXRD, SEM, EDS, ICP, IC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XRD는 물질의 결정상 확인, 혼합물의 정성 정량 분석, 결정화도 분석, 격자상수 측정 등에 이용하는 장비입니다. 원자나 분자 등이 3차원적으로 규칙적인 배열 상태를 이룰 때, 즉 결정을 이루고 있을 때 여기에 X선을 조사하면 결정을 이루는 원자 또는 분자들과 상호작용하여 독특한 X선 회절 패턴을 생성합니다. 이 회절 패턴을 분석하면 시료의 결정 구조 및 성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번 실험에서는 제올라이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재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료를 곱게 갈아준 후 홀더에 적당량을 넣고 시료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눌러가면서 충진합니다. 이때 시료와 홀더의 높이를 같게 하여 높이 오차를 없애고 특정 방향으로의 배양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제 시료를 XRD에 넣고 장비를 가동시킵니다. XRD는 인체에 유해한 X선이 발생되는 장비이므로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합니다. 조사되는 X선의 각도를 연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측정하는데 입사각과 같은 각도만큼 검출기도 이동하여 분석합니다. 목적에 따라 측정 속도 및 방법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일반적인 분석에는 연속 측정법으로 1분당 3에서 4도의 속도로 측정합니다. X선 회절 패턴은 조사되는 X선의 파장과 격자면 간의 거리, 그리고 측정되는 각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브레그 법칙에 따라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회절된 두 파장의 경로에 위상차가 발생하면 상쇄되는 반면 회절된 경로의 위상차가 0이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 회절 강도가 2배로 커지죠. 이렇게 강하게 검출된 부분의 측정 강도는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서 만들어진 면 간의 거리와 관련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결정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회절 스펙트럼의 가로축은 측정 각도로 기기적인 특성상 2세타로 표기됩니다. 왜냐하면 X선 발생 장치는 고정되어 있어서 세타만큼 조사하려면 시료가 세타만큼 이동하고 검출기는 2배에 해당하는 2세타만큼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XRD 결과는 정밀한 측정과 계산을 통하여 3차원적인 구조를 예측할 수도 있지만 결정마다 측정된 고유한 값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았기 때문에 측정 각도 및 회절 강도의 비교를 통하여 비교적 쉽게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보니 예상대로 제올라이트를 찾아내주는군요.
물질의 구조를 밝히는데 매우 유용한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프는 시료를 단결정으로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따르는 반면 분말 XRD는 다결정 시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X선 회절 분석 분야에서 수많은 노벨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죠. XRD 중에 분말 상태가 아닌 단결정 상태로 된 시료를 측정하여 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하는 장비인 단결정 X선 회절 분석기가 있습니다. 시료를 저온에 보관해 결정을 석출한 후 생성된 결정을 현미경용 글래스 슬라이드에 옮깁니다. 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결정 상태가 좋은 것을 채취하여 로프 모양의 고리 안에 넣습니다. 이를 고니오미터 헤드에 장착하고 기기에 고정시킵니다. 입사하는 엑스레이 빔이 결정 시료의 중심을 지나갈 수 있도록 CCD 화면을 보면서 조정핀을 이용하여 얼라인을 합니다. 장비의 문을 닫고 기계의 측정을 시작합니다. 시료의 위치와 디텍터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시료가 회전하는 가운데 CCD를 통해 X선 회절 패턴 프레임 데이터를 연이어 기록하여 전체의 회절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이때 측정하는 시간은 결정의 대칭성에 따라 수시간에서 수십 시간이 됩니다. 측정하여 얻은 모든 회절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수학적인 계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계산을 통하여 어떤 원자가 어디에 어떤 결합으로 배치될지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알고자 하는 물질의 분자 구조와 결정 구조가 정해집니다. SCXRD는 유무기 화합물의 3차원 구조와 결정 구조를 분석함은 물론 분자 내 원자의 종류 및 위치, 온도 인자, 원자 간 거리, 결합각, 비틀림각, 원자 간 결합 종류, 분자 간 결합력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광물이나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단백질, 핵산 등과 같은 생체 고분자에 이르기까지 원자적 척도로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가장 유력한 도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 크기까지 관찰할 수 있는 광학현미경과 달리 전자현미경은 나노 사이즈까지 관찰할 수 있는 첨단 분석 장비입니다. 빛 대신 전자를 이용하고 유리렌즈 대신 자기렌즈를 이용하므로 회절 현상에 따른 확대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지요. 전자현미경은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반사전자현미경, 투사주사전자현미경 등으로 나뉘는데 본 실험에서는 무기화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주사전자현미경의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빔은 렌즈와 전자기 코일을 통과하면서 시료에 포커싱되어 주사됩니다. 시료에 전자가 충돌하면 여러 가지 시그널이 발생되는데 그중 2차 전자를 검출기를 이용해 검출하고 영상 처리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샘은 고체 상태인 시료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성이 있는 시료는 피해야 합니다. 샘 측정 시 컬럼 쪽에 마그네틱이 형성되는데 이로 인하여 자성이 있는 시료가 기기에 끌려 들어가 기기를 고장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료 준비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석을 이용하여 시료 내에 자석물질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석물질이 없음이 확인되었으면 특수 양면 테이프의 한쪽 면을 벗겨내고 표면에 시료를 부착시킨 후 부착되지 않고 묻어있는 시료를 털어냅니다. 그리고 난 후 반대쪽 면을 제거하고 샘에 장착시킬 스테이지에 붙여줍니다. 다음은 차지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테이지를 플라즈마 코팅기에 넣어 시료 표면에 금속 성분으로 코팅합니다. 차지엽 현상은 대개 전도성이 없는 시료에서 발생됩니다. 전자와 충돌했을 때 2차 전자가 방출되지 않고 시료 내에 고여 있어 흡수 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미지가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통은 백금, 금, 팔라듐과 같은 금속을 이용하여 코팅을 합니다. 코팅이 완료되면 스테이지를 샘 내부에 장착하고 고정시킵니다.
이제 셈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관찰을 시작합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부분을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고 확대해 갑니다. 확대 과정에서 포커스를 조절해 정확한 상이 맺힐 수 있도록 조정하고 콘트라스트를 조절하여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만들어낸 후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스캔합니다. 셈은 수십만 배에 달하는 확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료로 사용된 제올라이트를 20만 배로 확대한 이미지입니다. 셈은 뛰어난 해상력으로 인해 순수과학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자부품, 금속공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산형 X선 분광 분석기 EDS는 앞서 살펴본 SEM에 장착해 시료의 원소 성분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전자빔을 시료에 주사할 때 시료에서 발생하는 여러 시그널 중 특성 X선을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에너지 형태로 검출하고 이를 통해 시료의 구성 원소를 분석하게 됩니다. 전범위의 에너지 영역에서 원소 성분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고 시료 준비가 용이하며 데이터 수집 시간이 빨라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원소의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시료 준비 과정은 SEM과 거의 동일하여 매우 간단합니다만 EDS는 정량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금속 코팅은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즉, 스테이지에 테이프를 붙이고 테이프 위에 시료를 얹은 후 표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시료 준비가 완료되면 SEM에 장착한 후 확대 과정을 거쳐 스캔할 영역을 설정한 후 EDS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분석을 실시하면 화면상의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의 오토 기능과 약간의 수작업을 통해 각 피크가 어떤 원소인지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피크 면적을 계산해 정량적인 데이터까지 제공합니다.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방출 분광기 ICP-AES는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방출 분광 분석 장비입니다. ICP-AES는 6000에서 8000K 정도의 불꽃을 형성하는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에어졸 형태의 시료용액을 주입해 원자 또는 이온을 들뜬 상태로 만들고 이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되돌아오면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 원소를 정성 분석하고 그 세기를 측정해 정량 분석합니다. 특히 ICP-AES는 검출 능력이 좋아 시료에 포함된 극미량의 원소들을 검출할 수 있으므로 금속, 토양, 광물, 폐기물, 식품, 의약품, 환경, 생체 시료 등 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죠. ICP는 주로 정량 분석을 목적으로 하므로 시료 준비에 있어 샘플링을 정확히 해야 하며 3개 이상의 동일 시료의 평균 값을 활용합니다. 먼저 시료를 동일한 질량으로 달아 비커 3개에 담습니다. 그리고 시료 전처리에 보정에 쓰일 블랭크 비커도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비커를 150도씨 핫플레이에 옮겨 질산과 불산을 사용하여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가열해 시료를 충분히 녹여줍니다. 시료가 투명하게 용해되면 이것들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겨 담고 정확하게 볼륨을 맞춰줍니다. ICP-AES는 사용 전에 2% 질산 용액으로 충분히 세척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측정하려는 원소의 표준 용액으로 검량선을 잡아줍니다. 이제 시료를 ICP-AES로 가져가 시료를 분석합니다. 먼저 빈 시료를 분석하고 동일한 3개의 시료를 차례로 분석합니다. 각 분석은 3번씩 실시하고 1분 정도 소요되며 분석이 끝나면 시료의 질량과 희석 볼륨 등을 입력해 측정값을 환산해 줍니다. 이제 ICP-AES의 분석 결과를 보여줍니다. 시료로 사용했던 제올라이트엔 알루미늄, 나트륨, 실리콘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각 원소 옆의 숫자는 이들을 정량할 때 사용한 빛의 파장입니다. 3번 측정한 결과를 평균 내어 분석한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밀하게 계산되어 나오죠. %RSD는 재현성을 보여주는데 보통 2 이하의 값을 가져야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앞서 준비한 3개의 시료를 각각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값을 평균 내서 사용합니다.
이온 크로마토그래프를 줄임말인 IC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종류로서 이온성 시료를 이온 교환 컬럼을 사용하여 분리한 후 화학적 서프레서 전기 전도도 검출기를 이용하여 각 성분 및 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시료 중의 각 이온 성분은 컬럼 충진제에 대한 친화력이 다르므로 컬럼 내에 머무르는 시간도 달라집니다. 각 성분의 용리 시간으로 해당 이온 성분을 알 수 있고 전기 전도도 검출기에서 검출된 피크 면적을 이용하여 이온을 정량할 수 있습니다. IC는 물, 식품, 의약품, 고분자, 환경 오염물질 분석은 물론 일반 실험 및 연구용으로 폭넓게 사용됩니다. 사용하고 있는 컬럼에 맞는 이동상을 제조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이온의 표준 용액을 농도별로 제조합니다. 그리고 미세입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를 필터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처리하여 자동 시료 주입 장치에 넣고 분석 조건에 따라 분석합니다. IC에서 얻어진 결과를 이온 크로마토그램이라 합니다. 시료 속의 이온의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 데에는 피크의 머무름 시간과 피크의 면적이 이용됩니다. 머무름 시간은 시료 주입 시점부터 피크의 정점까지를 말하며 이를 통해 이온의 성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온의 양은 피크 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피크의 면적이 넓으면 농도가 높다는 의미이며 면적이 적으면 농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분석에선 검출된 물질의 머무름 시간 및 피크 면적을 표준 물질과 비교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IC는 물 분석뿐만 아니라 수처리 장치 개발 연구, 화장품 시료 중 분사 분리 및 정량, 유해 중금속 종분리 분석, 시약의 불순물 검사 및 정량, 임상화학, 생화학 분야의 브로미온 분리 및 정량, 유기산의 분리 및 정량 등 시료 중 각종 이온의 정성과 정량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 장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미지의 시료가 어떤 물질인지 알아내기 위해선 여러 분석 장비를 활용해 데이터를 얻어내 퍼즐을 맞추듯 진행해야 하고 알고 있는 물질을 분석할 때에도 여러 가지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 결과를 상호 체크해야 합니다.